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입증이 보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심사 없이 기각된 지 50여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한 금품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이 의원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은 지역 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증거를 보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수사 내용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윤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수수 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R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방역당국이 또 비상입니다. 닭, 오리가 아닌 고양이가 잇따라 AR 확진 판정을 받은 탓인데요. 국내에선 아직 사람의 감염 사례는 없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양이의 감염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닭, 오리 같은 조류에게 치명적이지만 이름과 달리 조류만 감염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올 한해 각국에서 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보고된 것만 300건이 넘는데 사자와 호랑이, 돌고래, 여우, 너구리, 바다사자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반려견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숙주간 장벽을 대부분은 못 뛰어넘는데 고농도로 감염이 되거나 인위적인 접촉 감염 요인이 그런 게 기재가 되면 그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감염될 수. 사람도 안심할 수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집계한 사람의 AI 감염 사례는 모두 876건. 이 중 사망자가 458명으로 치명률은 52%나 됩니다. 다만 2020년대에 들어선 전 세계 감염자가 매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 올해엔 지금까지 6명이 걸려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 사망률이 높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는 안 가지만 그런 밀접 접촉이라든가 이런 경로가 발생을 하면 전혀 감염 안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국내에선 아직 사람의 감염 사례는 없지만 최근 고양이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국내 AI 종식 선언과 함께 2년 7개월 만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는데도 고양이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5월까지 16개월 내리 적자이던 무역수지가 2달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며 나타난 불황형 무역 흑자였는데요. 반도체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단기간 내 수출이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은 만큼 불황형 흑자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도 수출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7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6.5% 줄어든 503억 3,100만 달러, 10개월 내리 감소 행진입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25.4%의 더 큰 감소폭을 보이며
487억 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16억 2,6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며 나타난 불황형 흑자가 2달째 이어진 겁니다. 수출의 장기간 연속 뒷걸음질은 길어진 반도체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3.6%나 줄어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42.3%, 24.5% 줄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15% 늘어 역대 7월 중 최대 수출액을 찍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 미국, EU, 중남미, 중동 등 주요 6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월부터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7월 수입은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원유 수입액이 46%, 가스가 51%, 석탄이 46% 줄며 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분야의 호조와 반도체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사실 바닥을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다만 단기간 내 수출이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은 만큼 불황형 흑자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일본이 이달 중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자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전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어민들과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이고 일본 정부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오염수에 관해 나눈 대화를 정리한 영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달 중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이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우려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 소문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현지 설명을 하는 등 어민 설득에 나서왔는데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나서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 설득에서 성과를 내면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海を汚されるのってそれからね風評被害を必ず受けるってのは分かってからもこれだから反対はするよね. 일본 정부는 또 태평양 섬 나라들과 오염수에 관해 나눈 대화를 정리한 영문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회원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섬 나라들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이 PIF 측과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한 쟁점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앞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알리는 영어 동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습을 벌여왔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을 우려해온 미국은 무기 제공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격용 드론 사용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온 러시아는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며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건물 일부가 파괴된 모스크바 시티. 이틀 뒤 또 한 번의 피습으로 주변 공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날아간 장거리 드론 중 최소 3종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우크라이나 업체가 제작한 UJ-22 에어본은 우크라 국경지대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드론의 공습은 최근 부쩍 잦아지는 추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하는 등 주로 모스크바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군 역시 모스크바 시민들에 대한 충격 요법이라고 시인하며 앞으로 본토 타격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정작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CNN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 내부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거나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장이 러시아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제공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사용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온 러시아는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며 재차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